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2차 방정식을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단원은 교과서 50쪽 앞에 48쪽 보면요. 2차 방정식 단원은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를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차 방정식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가 이전 학년에서 단항식을 다항식과 곱하는 거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이거는 배웠을 거예요. 그죠? 이런 거는 배웠을 거예요. 근데 이번에 3학년에서는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예요. 뭐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은 이렇게 다항식과 다항식을 곱하는 거 배우고 그 다음에 인수분해라는 것도 처음 나왔죠. 인수분해는 하나의 다항식을 곱으로 분해하는 거예요. 요것도 배우게 되고 이 인수분해를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풀이하게 됩니다. 1차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뭐 2x 더하기 4는 0이면 2x는 마이너스 4고 x는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2다. 이런 식으로 1차 방정식을 풀었잖아요. 이번에는 2차 방정식 이러한 2차식인 좌변이 2차식인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얘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얘를 풀이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요때 이 인수분해가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교과서 50쪽 다 같이 보겠습니다. 교과서 50쪽 1.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가 있는데 거기 도입 글을 한번 동영상으로 확인해 볼게요. 항공기나 고속열차 등과 같은 운송수단은 정밀하게 조립된 수만 개의 부품이 각자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해야 정확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한편 자동차를 정비할 때 이를 분해하여 엔진, 제동장치, 동력 전달장치, 바퀴 등의 상태를 점검하면 그 자동차의 운행 상태뿐만 아니라 사용하는 사람의 운전 습관 등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수학에서도 어떤 사물을 조립하거나 분해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을 생각할 수 있는데 수나 식의 계산에서 이와 같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다항식의 곱셈을 덧셈 형태로 고치거나 덧셈을 곱셈 형태로 고치는 방법은 다항식의 여러 가지 계산을 간단하게 하는 데 중요하게 쓰입니다. 이 단원에서는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방법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네, 동영상 잘 확인했나요? 어떤 기계를 조립하고 분해하는 것처럼 우리 수학에서는 다항식의 곱셈을 풀어서 전개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하나의 다항식을 곱으로 분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항식의 곱셈이랑 다항식의 인수분해 오늘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준비학습 볼게요. 준비학습에서 1번은 뭐냐면 자연수의 소인수 분해가 나오죠. 자연수 18을 소인수 뭐와 뭐로 3의 제곱 9이 18이니까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분해를 했었죠. 18을 2 곱하기 3의 제곱으로 소인수 분해를 했습니다. 소수인 인수로 분해했던 거죠. 이런 것처럼 이제는 다항식을 이런 인수들을 찾아서 분해를 하는 내용을 할 거고 그 다음에 다항식의 곱셈에서 가장 기본되는 게 이 분배 법칙이에요. 우리는 다항식에 곱하는 것은 이미 배웠다. 그래서 A라는 단항식을 A 플러스 3이라는 다항식에 곱할 때는 무슨 법칙을 이용해서?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A 곱하기 A 더하기 A 곱하기 3, 즉 A 제곱 플러스 3의 2로 전개하는 것을 이미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인수가 있을 때도 단항식이 뒤에 있을 때도 분배해줘서 4x 곱하기 마이너스 2y 더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2y 그래서 마이너스 8xy 얘는 마이너스 2y 제곱 요렇게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식을 전개했었죠. 요 내용들도 그대로 더 발전되게 되니까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51쪽입니다.
51쪽 먼저 다항식의 곱셈부터 배워볼 건데요. 다항식의 곱셈에서 제일 기본되는 거는 아까 했던 것처럼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전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개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그 내용들을 공식으로 만든 거. 그게 바로 곱셈 공식입니다. 공식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여러분이 외워야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다항식 곱셈의 기본 원리를 분배 법칙으로 이해하고 여기 나오는 곱셈 공식을 모두 외워야 하는구나. 외우는 이유는 계산을 빠르고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공식이라는 걸 만들어서 외우고 있겠죠, 사람들이. 자, 먼저 다가서기 한번 볼게요. 다가서기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항식의 계산을 할 수 있는 로봇을 만들었어. 그래? 2x 곱하기 x 플러스 1은? 2x 제곱 플러스 2x. 그럼 2x 플러스 1 곱하기 2x 마이너스 1은? 에고 이런 갑자기 로보트가 폭발했네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단항식 곱하기 다항식 2x라는 단항식과 같이 볼게요. 2x라는 단항식이랑 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곱했을 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로보트가 2x 제곱 플러스 2x 이렇게 잘 계산을 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뭘 물었죠? 2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이랑 2x 마이너스 1이라는 다항식을 곱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고 물으니까 로봇이 폭발을 했죠.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로봇가 폭발할 정도로 정말 복잡한 건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다. 여러분 혹시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 잘 알고 있나요? 자, 단항식, 다항식 무슨 차이죠? 뜻 그대로 말하자면 단항식은 항이 한 개 있는 거.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가 곱하기로만 이루어져 있는 거야. x 단항식이죠. 그다음에 숫자 2랑 문자가 곱하기로 2x 이런 건 다 단항식이에요. 2xy 이런 것도 다 단항식이에요. 그러면 다항식은 뭐냐? 단항식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x 더하기 2xy라든지 이렇게 더하기 또는 x 마이너스 y라든지 빼기 이렇게 항들이 덧셈과 뺄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식은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죠. 이런 단항식과 다항식의 차이점도 여러분이 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하는가 교과서 51쪽 보면서 책 먼저 보고 내용 필기로 정리해 볼게요. 자, 생각 열기. 오른쪽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의 천조각 4개를 겹치지 않게 이어붙여 조각보를 만들었다. 조각보의 넓이를 가로의 길이 곱하기 세로의 길이의 꼴로 나타내어 보자. 자, 검은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조각보가 있는데 짜집기를 한 거예요. 그럼 가로의 길이는 여기가 가로죠? 가로의 길이는 어떻게 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다? a 더하기 b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 다음 세로의 길이는 그치 c 더하기 d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럼 넓이는 가로 a 플러스 b에 세로 c 플러스 d를 곱한 것이다. 이런 문자와 식에서 뭐는 생략할 수 있다. 곱셈 기호는 생략할 수 있죠. 그래서 a 플러스 b에 c 플러스 d 이렇게 넓이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체의 넓이는요. 요 각각 하나하나의 넓이를 다 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하얀 조각, 요 하얀 조각의 넓이는 가로가 a, 세로가 c네요. 그러면 하얀 조각은 ac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분홍색 조각을 보면 가로가 A, 세로가 D죠. 그러면 넓이는 AD가 되죠. 그다음 요 빨간 보재기의 넓이는 BC가 되고요. 요 노란 보재기의 넓이는 BD가 됩니다. 그럼 얘네를 다 합한 게
큰 조각부의 넓이가 되겠죠. 그럼 결국 얘랑 누가 같다는 거야? 위에 적은 A 플러스 B, C 플러스 D가 같다는 거예요. 즉 여기서 보면 다항식이랑 다항식을 곱했죠. 곱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만들었죠. 이런 과정을 우리가 다항식의 전개라고 합니다. 전개. 그래서 이런 다항식의 곱셈을 어떻게 전개할 수 있는지, 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가 되는지를 오늘 한번 배워보자. 알겠습니까? 자, 밑에 이것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되는지. 자, 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가 저렇게 전개가 되느냐, 요 내용을,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에서 뒤에 있는 다항식을 문자 M으로 한번 치환해 보겠습니다. 문자 M으로 두고,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배운 무슨 법칙? 여러분 무슨 법칙입니까? 네,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무슨 법칙? 분배 법칙으로 요 m을 a에도 곱하고 b에도 곱해서 am 플러스 bm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우리 원래 m이 뭐였어? c 플러스 d를 m이라고 뒀잖아요. 다시 c 플러스 d로 바꿔주면 이번에는 요렇게 전개 분배 법칙으로 전개되겠죠. 여기서 또 분배 법칙. 그렇게 하니까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요렇게 전개가 되더라. 맞습니까? 자, 그럼 지금 계속 전개한다라고 하는데 전개의 뜻이 뭐냐?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개의 뜻을 다시 정리해보면, 전개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여 괄호를 풀어서 하나의 다항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전개라고 합니다. 자, 전개는 이미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이따가 필기에는 적지 않을 겁니다. 그냥 책에 간단히 메모해 놓을게요. 그래서 이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요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도 뭐 할 수 있다? 전개할 수 있더라. 요거 잘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근데 얘를 맨날 이렇게 치환하고 분배해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간단히 전개하는 방법은 뭐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러분도 미팅을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대학교 때 미팅을 합니다. 남자 2명, 여자 2명 나갑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고를 수 있는 커플의 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야. 자, 남자 A는요, 누구를 고를 수 있냐면 여자 C랑 여자 D를 고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 남자 B는요, 누구를 고를 수 있냐면 여자 C랑 여자 D를 고를 수 있어요. 이런 커플이 이루어지는 모든 경우의 수를 찾아보면 AC가 커플이 되든지 AD가 커플이 되든지 BC가 커플이 되든지 BD가 커플이 되든지 이렇게 4커플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얘네가 요 두 다항식의 곱을 전개한 형태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 형태를 전개하라고 하면 모든 항들끼리 커플이 될 수 있는 모든 항들을 찾아줘서 뭘로? 더하기로 연결해주면 되겠다. A, B. 이거 순서를 좀 맞출게요.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죠.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도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요렇게 전개가 되더라. 요 내용 필기로 한번 정리하고 문제 예제 1번까지 필기로 정리하고 문제 1번과 문제 2번은 여러분이 한번 직접 풀어볼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기 준비해 주세요.
자, 같이 필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며칠 수업이지? 5월 11, 12, 13일 수요일 수업이네요. 13일. 자, 오늘 새롭게 나가는 단원이 대단원 2의 2차 방정식 대단원이고요. 이 2차 방정식 대단원에서 1.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중단원입니다. 다항식의 곱셈과 인수분해. 그 중에 소단원 1은 가로로 할게요. 가로가 이쁠 것 같아. 소단원 1은 다항식의 곱셈과 곱셈 공식을 배우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식은 나가지 않고 이 다항식의 곱셈을 하는 기본적인 원리만 배우도록 할게요. 그래서 먼저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부터 배워보자. 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입니다. 자, 얘를 어떻게 곱하느냐? 자, 얘를 곱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기 위해서 c 플러스 d를 m이라고 두자. 그러면 a 플러스 b에 m이 곱해진 형태가 되는 거고, 얘는 분배 법칙으로 전개를 할 수 있다. a 곱하기 m 해서 am 더하기 b 곱하기 m 해서 bm. 그런데 m은 뭐이므로? m은 c 플러스 d이므로 다시 m을 c 플러스 d로 고쳐주면 자, 어떻게 분배됩니까? ac 플러스 ad 플러스 bc 플러스 bd 이렇게 분배 법칙으로 전개가 되겠죠. 그러므로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는 어떻게 전개가 된다? ac 더하기 ad 더하기 bc 더하기 bd로 전개가 되더라. d 어디 갔습니까? bd로 전개가 되더라. 자, 요거를 또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정리해 줄 수 있는데 좀 색깔펜으로 이용해 볼게요. 또 다른 방법으로 정리해 줄 수가 있는데, 자, a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d를 항상 이렇게 치환하고 다른 문자로 바꾸고 다시 분배 법칙을 2번 쓰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바로 전개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각각의 다항식에 있는 모든 한 끼리, 얘가 뭐 남자 다항식, 여자 다항식이면 각각 맺을 수 있는 모든 커플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AC가 만나든지 AD가 만나든지 BC가 만나든지 BD가 만나든지 이렇게 모든 항들에 만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모두 적어주면 이게 다항식의 전개가 되더라.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의 전개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얘는요, a 플러스 4 곱하기 b 플러스 3입니다. 그러면 요 앞에 여기 간단히 하는 방법으로 a가 선택할 수 있는 거는 b와 3이 되겠죠.
그다음 4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B와 3이 되겠죠. 그러면 전개해보면 A와 B가 커플이 맺어지면 AB, A와 3이 커플이 맺어지면 3A, 4와 B가 커플이 맺어지면 4B, 그 다음에 4와 3이 커플이 맺어지면 4, 3, 12가 되겠죠. 요렇게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이 전개가 되더라. 그런데 예제 1번을 보면 여기서 한 단계가 더 나가게 됩니다. 예제 1번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필기하세요. 예제 1번에 1번 3a 더하기 1 곱하기 a 더하기 2입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자 3a가 고를 수 있는 거는 A랑 만나든지 2랑 만나든지 1이 고를 수 있는 것도 A랑 만나든지 2랑 만나든지 이거 바뀌죠. 그럼 3A 곱하기 A 하면 3A 제곱 3A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6A 1 곱하기 A 하면 플러스 1A 1은 생략하니까 A 그 다음에 1 곱하기 2 하면 플러스 2. 여기서 맞추면 좋겠지만 우리가 배운 동류항이라는 게 남아있죠. 지금 A의 동류항이 6A 더하기 A가 있어요. 그러면 얘는 3A 제곱 6 더하기 1의 A니까 얼마? 더하기 7A 더하기 2. 요까지 해줘야지 완벽한 전개가 되겠지요. 괄호 2번도 같이 해볼게요. x 더하기 5y 곱하기 2x 마이너스 y입니다. 자, 짝지를 찾으세요. x와 2x, x와 마이너스 y. 요 마이너스는 통으로 생각하면 돼요. 5y와 2x, 5y와 마이너스 y. 그럼 x와 2x 곱하니까 2x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x와 마이너스 y를 통으로 보세요. x와 마이너스 y를 통으로 보면 마이너스 xy 되겠죠. 그럼 요렇게 곱하는 거예요. 5y랑 2x를 곱하면 5, 2, 10xy. 그다음 요렇게 곱하면 5y와 마이너스 y를 곱하니까 마이너스 5y 제곱. 여기서 동류항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류항 있죠. 마이너스 xy 플러스 10xy 동류항 있네요. 그럼 2x 제곱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의 xy 되는 거죠. 그러면 얼마? 플러스 9xy에 마이너스 5y 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제 1번 다 같이 풀어봤고요. 여러분 교과서로 돌아가서 문제 1번과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문제를 모두 풀어봤나요? 생각해보니까 두 문제인데 선생님이 3분밖에 안 줬네요.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은 잠깐 정지해놓고 더 풀도록 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식을 전개하시오. 자, 검은색으로 해볼게요. 자, 전개할 때는 자, 앞에 있는 다항식에서 A항이 고를 수 있는 거 두 개 있죠. 그러면 A와 B가 곱해지면 AB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와 3이 곱해지면 플러스 3A가 되겠죠. 그 다음 뒤에 있는 4도 B를 고를 수가 있고 3을 고를 수 있죠. 그럼 4와 B가 곱해지면 플러스 4B, 4와 3이 곱해지면 플러스 12. 동류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한 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괄호 2번. 자,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는 마이너스 2라고 보면 돼요. 마이너스 2를 y와 1과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x와 y를 곱했다. 그러면 xy 되고요. x와 1을 곱했다. 그러면 x. 그다음 마이너스 2와 y를 곱했네.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2와 1을 곱했네. 마이너스 2. 동류항 없으니까 이게 전개된 형태입니다. 괄호 3번. 괄호 3번. 2a와 b, 2a와 마이너스 7, 1과 b, 1과 마이너스 7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겠죠. 2a 곱하기 b는 2ab, 2a 곱하기 마이너스 7은 마이너스 14a 되겠고요. 플러스 1 곱하기 b니까 플러스 b, 1 곱하기 마이너스 7이니까 마이너스 7, 동류항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3x 곱하기 5y 하면 3호 15의 xy 되고요. 3x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의 x 되고요. 마이너스 1 곱하기 5y 하면 마이너스 5y.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2 되겠죠. 동류항 마찬가지로 없습니다. 문제 1번 이렇게 전개해주면 되고 문제 2번 한번 보면요. 문제 2번에서는 아마 동류항이 나오게 될 겁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전개한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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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렇게 선을 먼저 그어 놓으면 여러분이 헷갈리지 않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a 곱하기 a니까 a제곱 플러스 a 곱하기 6이니까 6a 플러스 4 곱하기 a니까 4a 플러스 4 곱하기 6이니까 4, 6, 24. 동류항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디 있어요? 6a랑 4a가 동류항이죠? 그러면 a 제곱에 6 더하기 4의 a니까 6 더하기 4의 a. 동류항 계산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10a 더하기 24. 얘가 다항식의 전개된 형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번. 자, 어떻게 성구라고 5x랑 x, 5x랑 2, 마이너스 2랑 x, 마이너스 2랑 2 이렇게. 그럼 5x랑 x 하면 5의 x제곱, 5x랑 2 하면 플러스 10x, 마이너스 2랑 x 하면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랑 2 하면 마이너스 4. 동류항 있죠? 동류항 어디 있습니까? 10x랑 마이너스 2x 있죠? 따라서 5x 제곱에 10 빼기 2니까 8x 마이너스 4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3번도 한번 해볼게요. 3번 안 보이니까 보라색으로 해야겠다. 자, 3a가 a를 고를 수도 있고 3a가 마이너스 5b를 고를 수도 있고 b가 a를 고를 수도 있고 b가 마이너스 5b를 고를 수도 있죠. 그러면 3a 곱하기 a는 3a 제곱이 되고요. 3a 곱하기 마이너스 5b는 마이너스 3호 15의 ab가 되겠죠. 일단 b 곱하기 a 플러스 ba, b 곱하기 마이너스 5b 하면 마이너스 5의 b 곱하기 b 제곱이 됩니다. 동류항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류항 있죠. 마이너스 15ab 플러스 ba. ba랑 ab는 같으니까요.
BA랑 AB는 교환 법칙으로 같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5에 플러스 1에 AB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3A 제곱에 마이너스 14AB 마이너스 5B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이게 괄호 3번에 전개된 식이라고 전개식이라고 보면 됩니다. 다음 괄호 4번. 자, 4x가 고를 수 있는 거는 이쪽에 있는 x랑 마이너스 2y 고를 수 있고요. 마이너스 3y도 x랑 마이너스 2y 고를 수 있어요. 그럼 4x랑 x가 만났다. 4x 곱하기 x는 4x 제곱이 되고요. 4x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8xy 되고요. 마이너스 3y 곱하기 x는 마이너스 3xy 되고요. 마이너스 3y 곱하기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6y 제곱이 되겠습니다. 6 y 곱하기 y니까 y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럼 동류항은 마이너스 8x제곱 마이너스 3xy 마이너스 8xy 마이너스 3xy가 동류항이죠.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11xy 플러스 6y제곱 이렇게 전개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항식의 곱셈에서 다항식 곱하기 다항식을 전개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지 다음에 배우는 곱셈 공식들도 우리가 그냥 막 외우는 것보다 이해를 하고 외우는 게 훨씬 좋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이 전개하는 방법이 이해가 되잖아? 그러면 나중에 공식을 외울 때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오늘 내용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봅시다. 안녕.